하고 싶은 얘기는 다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려면 이게 시간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만들어 줍니다. 파워포인트를 자동으로 만든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만드는 분들도 매번 만들 때마다 굉장히 벅찹니다.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도 있잖아요. 목차. 사실상 파워포인트는요, 글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쓰기 쉽지 않습니다. 글쓰기뿐만이 아니죠. 글쓰기를 다 했다고 하면 맞춤법도 들어가야 되고요. 심지어 띄어쓰기 이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슬라이드도 디자인을 잘해야 되고요. 텍스트맞게 질비하면 안 되잖아요. 다이어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이미지, 영상 끝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성 AI가 알아서 해준다? 땡큐죠. 단장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요. 내가 뭔가 제목이 있어. 내용은 아직 못 만들었어. 이럴 때도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막 와글와글하게 막 스크립트를 막 썼어요. 정리가 안 돼.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려면 이게 시간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만들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테마도 알아서 매칭해 주고요. 슬라이드 디자인도 그렇고요. 이미지가 필요해? 그럼 이미지도 생성해 주고요. 글쓰기는 잘하고요. 또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슬라이드에 상단에 이렇게 헤딩이 있잖아요. 또 타이틀, 서브 타이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약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자꾸 요약하는 게 타이틀인데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도 실수하기 좋은 거고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것을 알아서 해준다? 또 단정해야죠. 그런 것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식을 확 걷어내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글쓰기죠. 목차 생성하는 거, 글 쓰는 거, 요약하는 거 생성 AI가 잘해요. 생성 AI가 잘하는 거. 사람이 못하는 건 이 친구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참조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외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생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지를 막 찾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기도 해요. 그것도 범상치가 않아요.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구조적인 내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맨 끝에는 그것이 형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을 잘 만드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 상당한 고난이도의 실력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인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은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패턴이냐? 사람마다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개성이 잘 묻어 있어요. 다른 말로는 패턴이에요. 패턴이 있다는 얘기는 계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계산 가능하면 그 부분들을 생성 AI가 갖다 쓸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초개인화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생성 AI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생성 AI가 해준다면 그럼 나는 뭘 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잘 설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크립트요? 하고 싶은 얘기 마구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본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은 좀
우리 파트너인 생성 AI한테 좀 부탁을 하고 정말 본질적인 메시지, 그거에 주목해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새롭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눈에 봐야 되잖아요. 이게 설명은 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내가 그 생각나는 것을 그냥 무작정 파워포인트에 막 타이핑을 해본 거예요. 한 5장 정도를 만들었어요. 첫 장은 제목, 나머지 4장은 그냥 내용을 막 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텍스트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가능할까? 좀 멋있는 그림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그럴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목 덜렁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세련됐는데?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관심이 확 가잖아요. 제가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전체 컨텐츠를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봤어요. 요약 정말 잘하더라고요. 내가 요약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부담스러운 거죠. 나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제목 말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와글와글 하고 싶었던 거 그건 어떻게 바꾸지? 라고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상단에 타이틀 막 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막 와글하게 쓴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바꾸지? 라고 본 겁니다. 그랬더니 영역을 잘 구분을 하고요. 영역에 타이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핵심을 정말 잘 관통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실제 내용도 요약을 잘해요. 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쓴 건데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놀라운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막 와글와글하게 썼던 건데 그 부분을 텍스트만 있으면 좀 밋밋하잖아요. 필요한 이미지도 스스로 생성해서 탑재를 한 거예요. 이미지도 그럴듯해요. 저런 이미지는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또 어떤 글은요, 다이어그램으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 중에서도 어려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다이어그램 숱한 형식이 있는데 그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와, 놀랍다. 그것도 이제 베리에이션을 시켜서 접근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저러한 어떤 다이어그램을 제가 만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저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저 거꾸로 배웠어요. 응용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파워포인트를 파워포인트로 바꾸는 거 말고 파워포인트에 있던 메시지를 싹 다 긁어다가 그냥 텍스트만 주면 어떨까? 물론 이제 텍스트도 제목 하나 있고 내용을 있으니까 내용을 좀 더 그룹핑해서 제공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도 조금 전처럼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렇게 쭉 긁어다가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만들어져요. 이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조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분명 5장 분량의 텍스트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제목 빼면 사실 4장이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8장인 거예요. 제목 빼면 7장이잖아요. 이상하네? 더 추가가 된 건데 어떻게 한 거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줬던 컨텐츠와 무관한 컨텐츠를 생성을 했는데요. 그것이 맥락과 잘 맞아떨어져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파워포인트를 파워포인트로 바꾼 것과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다가 준 결과물은 어떤 차이가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룩앤필은 다르잖아요. 테마를 새롭게 적용을 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관심을 끌었던 건 전체를 요약하는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제공한 컨텐츠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요약이 더 훌륭해. 이게 요약이 더 잘 된 것 같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요약이 마음에 들 때까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계속 저 컨텐츠를 다른 걸 바꿔줘 그러면 점점 좋아질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고 한번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공한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대로 해줘봐 라고 말을 한 건데 텍스트를 줬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틀도 임의로 뽑고 저는 2개로 했던 거를 이 친구는 3개로 분리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더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의도가 있게 뭘 전달을 한 것보다 의도가 없이 막 섞어서 줬더니 소위 말 자유도가 높은 거죠. 자유도가 높았더니 퀄리티가 좋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도 비슷했어요.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로 있던 거를 다이어그램과 좀 더 배경 이미지에 가까운 것들을 적용을 한 상태에서 타이틀도 내용도 다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다이어그램도 딱 적합한 건 아닌데 형식을 바꿨더니 느낌이 좀 달라요. 아시겠지만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거든요. 그 의도가 개입된 부분들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이어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목표 지향적이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또는 듣는 사람이 다르게 의도를 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참조할 만한 게 있겠다. 이 부분은요. 제가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럴듯해요. 맥락에 맞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 이것도 전 충격이었어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예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유도를 주면 더 잘한다고 하면 컨텐츠를 주지 말까? 그래서 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만 줄까? 주제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주제를 줘봤어요. 어떻게 줬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숏폼 영상 제작하기. 이렇게 주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줄까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접근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차를 생성하는 거예요. 목차는 사람 중에서도요.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잘해요. 일반 사람이 목차 만드는 거 진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차는 다른 말로 하면 요약이에요. 엄청나게 큰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단 한 줄로 말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전체 컨텐츠를 다 꿰뚫고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지식 노동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읽어봤어요. 그럴듯한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원할 때까지 무한히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시도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차가 계속 달라지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거기에다가 언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주제를 주고 한글로 주고 목차를 영어로 바꿔도 되고요.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국어를 얼마든지 내가 채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다국어로 막 변해서 하는 거. 이 친구는 잘한다는 거예요. 응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나오는데? 하고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만든 목차별로 자동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요. 내용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내용을 잘 썼나? 그랬더니 잘 썼습니다. 제가 참조할 만해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구나. 놀랍죠. 여기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제가 더 테스트 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막 와글와글해 막 줬던 스크립트 있잖아요. 그거를 좀 목차 수준으로 좀 다듬지 않고 그냥 막 섞어서 줘봤어요. 자유도가 상당히 높죠. 어떻게 나오지? 아까 제가 자유도가 높았더니 결과물이 잘 나오던데 라는 생각,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줬던 내용과 주지 않았던 내용을 섞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여기도 그럴듯해. 쓸만한 게 많구나.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쯤 되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아까는 제가 한 번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 거 말고 슬라이드별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을 어떻게 해? 대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이미지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아니 나는 영상이 필요한 것 같아. 아니 여기는 타이틀을 영어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요약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해주면 어떨까? 아니야. 다이어그램 좀 바꿔주면 좋을 다이어그램도 이러한 다이어그램 바꿔주면 어떨까? 라고 계속 제가 요구를 하면 그걸 계속 바꿔줍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직접 했어야 되는 일을 대화를 통해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슬라이드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요. 내일쯤 되면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다만 여기서 어려운 점은 제가 조금 전에 이 친구한테 요구했던 그거예요.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가 퀄리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잘 못하면 생성 AI랑 같이 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부분에 어떤 거를 좀 고려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의도죠. 근데 자동으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니까 얼마나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특징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폰트 이슈나 또는 이미지도 생성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걸 가져와다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은요. 일정 수준에서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사용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잘 쓰게끔 고민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감안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슬라이드별로 편집하는 거라든가 또는 텍스트를 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슬라이드를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어렵고요. 또는 아까 제가 그런 말 드렸잖아요. 기본 템플릿에 제가 원하는 걸 와글하게 썼다. 근데 이때 중요했던 게 기본 템플릿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막 잔뜩 응용을 했어, 템플릿을. 이러면 인풋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수준인데 역시 이것도 시간에 따라 다르겠죠? 좀 더 다듬어질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대화를 통해 슬라이드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세련되게 접근하는 걸로 바꿔지지 않을까? 근데 그 사이에는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개인화. 점차적으로 이 파워포인트는 개인화로 지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이 파워포인트 디자인에도 내가 선호하는 패턴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쓰는 그 사람마다 글쓰기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글쓰기 패턴, 내가 자주 쓰는 이미지, 자주 쓰는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로컬, 예를 들자면 뭐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 등에 있는 그런 파워포인트를 다 학습을 하면 내가 좀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약을 할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맞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약한 것을 몇 번 내가 계속해서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몇 번 시도해 보고 나서 좀 더 나은 결과 또는 오류가 없는지를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옵션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파워포인트 자체를 내가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최초에 생성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제를 주거나 아까 제가 프롬프트라고 했죠. 또는 로컬이나 클라우드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주거나 아니면 워드도 가능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워드, 텍스트 우리 눈에는 이게 전부 달라 보이지만 인공지능 입장에서 전부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마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언어 선택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문서 전체에 콘텐츠를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글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할지 좀 더 좀 중간적인 걸로 할지 아니면 좀 길게 할지 또는 글 쓰는 부분에 톤 앤 매너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톤 앤 매너를 적용을 할지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 텍스트가 생성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생성된 부분들이 마음에 좀 안 들어.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다른 걸로 바꿔줘봐 라던가 아니면 좀 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요약을 좀 추가해줘봐. 아니면 좀 더 구조적으로 분릿을 여러 개를 두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해줘봐. 아니야. 글을 좀 길게 써줘봐. 라고 말을 해도 다 된다는 겁니다. 또는 슬라이드 내에 텍스트가 있으면 이걸 비주얼로 좀 바꿔줘봐.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다이어그램으로 대체하거나 다이어그램을 추가하거나 등이 가능하다. 또는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바꿔준다거나 또는 좀 독특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 그대로 워드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웹페이지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파워포인트, 워드, 웹페이지 달라 보이지만 이 친구 입장에 다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대로 바꿔줄 수도 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정리한 건 이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고통을 받는 거를 좀 더 덜 할 수 있다. 생성 AI 도움을 받으면요. 그런 접근이 좀 가능하고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놀라운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영상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순식간에 요약을 해줄 수도 있고요. 홍보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홍보 메시지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